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꾸 빠지는 수익률에 주식 투자가 힘드세요? 이제 힘든 주식 투자는 그만. 차트 속 마디를 알면 누구나 가능한 쉽고 정확한 주식 투자. 마디 매매 창시자 정재훈 멘토와 함께라면 당신의 수익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 시즌2 수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정재훈 멘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대체적으로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결혼도 하시고 자녀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두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산타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이 있는 반면에 산타클로스는 여전히 있다라고 해서 동심을 지켜주는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후자 쪽에 선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예사단의 예병구 멘토 쪽은 현실을 직시하는 그런 산타는 없다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 부분들은요, 선물을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뭔가 특정한 날이 되거나 이럴 때는 어떤 선물, 그렇기 때문에 아예 현실적으로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저라면 그래도 아이들의 동심을 좀 지켜주고 싶다라는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느 분 한 분을 노골적으로 한번 까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오늘 시장을 좀 대충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말이었어요. 연말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시장은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하나씩 쭉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거래소 시장은 0.39% 상승을 했죠. 7.59포인트 상승한 1946.61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2% 상승한 536.89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죠. 원달러 환율을 좀 보시게 되면 1102원 60전 0.01% 하락 마무리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양시장 모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오늘은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는 게 아니라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각각 2,300억과 200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일단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줬어요. 540억 그리고 193억 정도. 일단 먼저 코스닥을 거래소를 먼저 보게 되면 외국인이 540억 정도 매수를 해줬고, 기관 쪽 같은 1,500억대의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프로그램도 한 1,000억 정도 이상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전날 미국 시장, 미국발 훈풍이 좀 불어왔습니다. GDP 성장이 5%대. 서프라이즈죠.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발표를 하면서 다우 지수가 18,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 즉 신고가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도 바닥에서 탈피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연말 정도 때까지는 하락 쪽에 걱정을 한다기보다는 일단 배당락에 대한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결국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그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성탄절은 아주 가족과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대량의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외국인 기관 각각 193억과 178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개인 쪽은 각각 200억대의 매도 우위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시장에서 오랜만에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매도가 좀 나왔었죠. 11거래일 만에 540억 정도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해줬죠.
결국에는 외국인 쪽에서 일단 배당에 대한 그런 배당 투자를 염두를 해 두고 있기 때문에 배당락을 좀 맞이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저가 매수, 즉 배당주에 대한 그런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12월 11일부터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10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보자고요.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착하게도 기관 애들이 둘, 넷, 여섯, 6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네요. 6거래일 동안에 매수를 해준 금액을 따져보게 된다면 약 한 1180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도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수급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반등이 좀 더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지수는 어느 정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겠지만 종목별로는 상당히 좀 크게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먼저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거래소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거래소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1940포인트대 중반권역에 지금 자리를 좀 잡고 있죠. 하락을 하고 났을 때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옵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1935포인트대가 일단은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 그 자리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러면 크게 움직이게 된다면 이 하락에 대한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어보게 된다면 그 자리대가 약 한 1980포인트대죠. 전고점 정도까지도 일단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대에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약 2% 남짓이에요. 2%. 그러면 2%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지수가 좀 더 올라가기는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경기 지수에 대한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개별성, 중소형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언제쯤 들어올까, 이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해외 지수를 좀 보게 된다면 지금 MSCI 한국 지수를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에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어요. 그죠? 근데 MSCI 한국 지수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저점과 고점을 서서히 낮춰주는 하락 추세대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즉, 거래소 시장은 저점을 높였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깨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바로 요 시기입니다. 요 시기. 그 전에는 일단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MSCI 한국 지수 같은 경우 저점과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쪽의 시각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난주에 지수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1850포인트대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겁니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대가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1900 이하권역에서는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살 게 없으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즉 ETF 상품을 좀 매수하시라는 그런 말씀까지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일단 나름대로 괜찮게 시장에 대한 전략은 일단 이 정도로 유지를 했다라고 하면 뭐 나름대로 좀 선방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 시장도 보게 되면 530포인트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죠. 530포인트대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대금, 거래량 자체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거래소하고는 좀 틀린 그런 모습이죠. 아마도 연초 시장은 거래소 쪽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연초에 1월 달에 대한 상승을 봤을 때 한 번을 제외하고 다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런 거랑 똑같이 아마도 코스닥 시장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보게 된다면 코스닥 쪽이 거래소 시장보다는 좀 더 월등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쪽으로 중소형주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올해 2014년도 들어서면서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8조 원대 가까이 매수를 해줬다가 지금은 이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면서 5조대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5조 원대 가까이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해줬습니다. 아마 오늘 누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약 9,9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좀 판단을 하는데, 잠깐 한번 보면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거래소 코스닥 시장부터 올해 1월 1일부터 보게 된다면 그러네요. 9,933억 정도 매수를 해줬네요. 기관 쪽은 매도가 나왔지만 연기금과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수 우위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거, 바로 코스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 내년 시장에서 좀 더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이 외국인 쪽에 대한 매수 포지션 올해 들어서 보게 되면 조금 진한 색으로 좀 바꿔볼게요. 색깔도 좀 두껍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횡보를 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 1조 원대가 넘어서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시간이 가면, 연말로 가면 갈수록 매수에 대한 강도가 더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5조 원대의 매수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죠. 과거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8조 6천억대까지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5조 원대, 5조 원대가 깨졌네요. 4조 9,800억, 거의 90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마찬가지로 기관들은 양시장 모두 매도 쳤어요. 근데 연기금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양시장을 모두 매수를 해줬다라는 거,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주춧돌, 그럴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시장도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년도 시장도 일단은 괜찮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당분간은, 그렇지만은 이 중소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다음번 또 한 번의 수익률 게임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더라도 당연히 코스닥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 정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정재훈과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정재훈과 함께하는 주식 재테크입니다.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있죠. 잘생겼네요. 자, 다 지난주에 했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화면을 넘겨보시게 된다면 일단 지난주에 대한 수급 부분들 여러 가지 좀 체크를 해드렸을 거예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악화 부분들이었었죠. 매도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 이 속에서는 제일모직 상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거래량 대금은 아마 제일모직 쪽으로 좀 쏠릴 수가 있을 것이고, 쏠리게 된다면 차익 매도가 나올 것이다. 다른 종목군들의. 일단 삼성 SDS와 비슷한 그런 결과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제일모직이 지금 현재는 삼성 SDS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증가가 되고 있고, 오늘부로 일단 매수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배당에 대한 부분들일 거예요. 배당에 대한 부분들. 자, 다시 한번 지우고 있을까요?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연초에 대해서는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아마도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결국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실적 하향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뭐 삼성 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어닝 쇼크가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었습니다. 스마트폰 쪽에 대한 부진 부분들, 중국 쪽 시장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 쪽도 잘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마도 상당 부분들 실적이 좀 하향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스템 반도체 부분들은 좀 잘 나가고 있고 아마 내년도에는 한 3조대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우호적으로 좀 바뀌고 있어요. 환율적인 부분들이. 이때 실적에 대한 우려 얘기가 났을 때 1,000원을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 막 이런 얘기들 좀 많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느 순간 1,100원대까지 진입을 해 놓고 있고 이 부분들은 수출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호적인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4분기 실적 발표죠. 4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일단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형성해 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은 좀 더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바닥 권역은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2월달과 3월달에 만기로 도래되는 ELS 만기 상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대형 섹터들이 움직이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또 한 부분들은 이들 부분들 때문에 대형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엔 다소 좀 힘들지 않겠느냐. 결국엔 내년 1분기 때, 즉 1분기 때까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2분기 때부터 점차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또 복병이 있죠. 중국이 아니라 미국 쪽이죠. 양적 완화에 대한 조기 종료 부분 마무리가 됐고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가 좀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년 연초에 오히려 기대되는 이슈들이 좀 더 많습니다. 유로존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중국 쪽에 대한 추가 부양책, 그 다음에 일본 마찬가지로 양적 완화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연초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근데 중소형 섹터가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중소형 섹터들이 훨씬 더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도 좋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 주장에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유가 하락 부분들이죠. 유가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게는 오히려 득이 되는 그런 확률이 좀 높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가장 뻥튀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먹을 거, 그 다음에 유가거든요. 두 번째가. 근데 유가가 계속적으로 하향된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 싸게 구매를 해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워낙 약세 기조는 수출을 좀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민감 섹터들은 한 번쯤에 탄력은 나올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게 내년도 시장이 되겠죠. 1분기 실적 발표 끝날 때쯤 하니까 내년 1월 하순경 그래서 또 2월 달까지 그 정도까지 좀 예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환율적인 얘기들은 여기서 좀 했기 때문에 크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엔 이러한 종목군들 때문에 일단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다음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ELS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또 짚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상황을 좀 보게 된다면 내년 2월 달이에요. 내년 2월 달하고 3월 달. 지난 7월 달에 ELS 만기가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라고 5월경부터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좀 상당히 안 좋았던 종목군들이 신저가 종목군들이 속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 2월 달하고 3월 달에 만기 도래되는 상한 예상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 때문에 이게 한 차례의 변수거리로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대형 섹터들은 일단 조금 더 피하고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즉 ELS에 대한 상환, 이 추이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점까지도 일단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결국엔 중성주가 좀 낮다라는 얘기겠죠.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이제 2014년도 어떻게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2015년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요거 하기 전에 지난주에 좀 요런 얘기들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이 매매에 대한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도 AS를 좀 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빠진 종목군들도 있지만 올라간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좀 봅시다.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종목에 대한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많이 하셔라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또 하나는 역배열권역에서 21선 혹은 61선이 올라타고 있고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파트론이라는 기업도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주 전에 해드렸을 때도 아마
반등권역이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매도해 놓고 기다리십시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그죠? 보시게 되면 60일선이 올라타고 있고 21선에 대한 방향성이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로 움직였었고 그 중기마디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4,000원 정도 때까지는 한 번쯤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많이 올랐으니까 한 번쯤은 챙겨주십시오 라는 것들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챙겨주고 21선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밀려 내려오니까 저점을 깨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락 N자형으로 밀렸잖아요. 이렇게 올랐으니까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습들. 결국에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전고점 돌파가 나온다면 14,000원대까지 움직일 수가 있을 거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매매에 대한 팁이었었죠. 네, 또 어떤 종목이 있었죠? 인터플렉스라는 종목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인터플렉스도 오늘 14% 가까운 급등이 좀 나와줬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폭만큼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그 자리에 대한 19,000원 정도가 좀 되겠네요. 또 하나 21선에 대한 방향성이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61선 올라타고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여기에서 박스권역으로 좀 지지가 되면서 한 차례 치고 올라갈 겁니다 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죠. 연말이나 연초에 나올 수 있는 새로운 패턴들, 그러니까 새로운 패턴들이 아니라 유행하는 패턴입니다. 해마다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갔을 때, 즉 12월 달에서 내년 1월 달까지, 다음해 1월 달 정도까지 보게 되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결국에는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음원주들도 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마 KT뮤직이나 이런 종목군들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정배열 권역에 있다가 가격 조정을 세게 받았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받고 난 이후에 오히려 언더슈팅이 좀 나와줬었고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줬고 지금 21선을 위에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요게 넘어간다면 당연히 요마디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렇다면 6,000원대 중후반권역까지도 일단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그죠? 그럼 여기서 뭘 확인하자고 그랬죠? 실적. 실적이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를 좀 보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KT뮤직을 보시게 되면 나름대로 실적은 괜찮게 나왔네요. 턴어라운드네요. 이게 극대화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수급. 수급 보면 뭐 딱히 문제될 부분들은 없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죠.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준 게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 아니면 이번 주 말에서 다음 주 초 그래서 내년도까지 보게 된다면 횡보를 해준다면 빠질 놈이 안 빠지면 급등이 나오는 거고 급등을 해야 될 자리대에서 못 올라오면 빠지겠죠. 당연히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어도 앞자리 숫자 바뀌는 그런 시도는 좀 나오지 않을까. 충분히 나오겠네요. 그러면 6,000원대 중후반권역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들 종목도 좀 보셔야 된다는 거. 그 정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하나는 좀 밀린 종목군들도 있다고 그랬었죠. 롯데케미칼 같은 거. 사실 롯데케미칼 자리 이때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이때도 빠지면은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겁니다 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되면 17만원대 중후반권역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월요일날 뭐 17만 5천원 정도 때까지 딱 중간권역까지 일단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네요. 에틸렌에 대한 부분들, 타이트한 그런 부분들인데 유가가 복병이죠. 지금 뭐 어느 정도 기사를 보니까 뭐 에틸렌에 대한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재고가 좀 쌓이고 있다 뭐 이런 기사거리들도 있었는데 유가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롯데케미칼 같은 좀 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대체적으로 화학 섹터들 중에서도 롯데케미칼이 그나마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고 다음 주 배당 권리락까지 있었으니까 배당락까지 있으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한 번쯤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중요합니다. 일단 큰 수익은 아니지만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요. 한번 덜어주고 대받거나 이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좀 보게 되면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있었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상승 N자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적이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 자리대에 절반 팔고 일단은 관망하고 있습니다. 싹 다 매도를 진행해 놓고 난 이후에 관망을 좀 하고 있는데, 내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하루는 화장품 돌았다가 섬유 의복 쪽 돌았다가 뭐 엔터주들 돌았다가 음원 돌았다가 뭐 이렇게 그다음에 결제주 돌았다가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1월 중순 정도 때까지는 계속 순환매가 좀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매집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 주도주를 좀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단 순환매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적인 종목이었었죠. 아마 막상막하 투맨쇼에서도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 이런 애들이 움직입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SH에너지화학이었었죠. 공개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막상막하 투맨쇼에 1070원에 편입이 돼 있으면서 마이너스 10% 가까이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000원 이하권역으로 사게 되면 수익 납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매수하신 투자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통해서도 앞자리 숫자가 바뀔 때까지는 들고 가십시오 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결국은 앞자리 숫자가 바뀌었어요. 근데 더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이 고점을 넘어설 수도 있는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단순하게 보더라도 거래량에 대한 상투가 나오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봉에 대한 캔들이 많아요. 음봉에 대한 캔들보다. 양봉의 캔들 누가 샀기 때문에 양봉의 캔들이고, 음봉 누가 팔았기 때문에 음봉입니다. 그죠? 근데 여전히 산 사람이 좀 많다라는 얘기. 두 번째, 정배열권역에서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적. 엄청나게 좋아요. 한 분기에 작년에 60억대 영업이익이었었는데 올해 2분기 60억, 3분기 60억. 1년에 벌 거를 한 분기만에 벌었다라는 거. 그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오늘 방송 끝나고 보니까 SH에너지 미국 법인을 뭐 취득한다? 뭐 지분을 취득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건 내일 뭐 지나고 나서 금요일날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엔 이러한 종목군들, 즉 실적이 좋은 애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이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부분들이냐면, 종목을 샀는데 세 가지일 거예요. 사자마자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는 종목. 샀는데 길바닥에 껌처럼 딱 붙어갖고 횡보하고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사자마자 줄줄줄줄줄 흘러내려오는 종목. 이게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세 가지 종목 중에 공통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이라면 분명히 한 차례 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주식을 사실 때는 항상 실적이라는 거를 꼭 파악을 하시고 종목을 좀 접근하시길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차트가 깨졌다고 해서 매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차트 기술적 분석만 놓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다 하셔야 된다라는 거. 뭐 고무줄 밴드 상단, 볼린저 밴드 상단 왔다고 해서 그거 매도하고 그거 빠졌다고 해서 다시 사고 치고받고 해봤자 추세를 끌고 가는 것만큼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왜? 그거 제가 해봤으니까요. 정말 잔머리 써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해봤는데 오히려 더 수익은 또 줄어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기업이 있으면 꾹 쥐고 중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래야지만 좋은 수익이 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좀 AS까지 해드렸으니까 연말 연초 투자 전략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스타일별 14년 수익률 비교라는 제가 도표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많이 올라간 애들이 있었어요. 많이 올라간 애들. 유가 하락 수혜주가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고순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거, 급하게 상향 조정되는 거, 즉 실적이 급증하는 그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고추가 상승률, 즉 올라갔던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보게 되면 환율주들, 경기 민감주들, 이런 것들, 수출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실적이 부진했어요. 결국은 이거는 대형주라고 좀 보시면 돼요. 대형주. 그죠?
대형 섹터. 이쪽 같은 경우는 뭐 내수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내수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올해 한 해 동안 좀 보게 된다라면 경기 민감 섹터를 들고 계셨다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이쪽보다는 이쪽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면 손실이 좀 발생하는 그런 구간들로 좀 진입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올해 이제 내년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될 때쯤부터는 한 번쯤은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권역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선별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고 대체적으로 여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소형주, 그 다음에 매출에 대한 증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결국엔 중소형 주장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내수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내년에 아마 한동안 이러한 흐름들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섹터들이 소위 말해서 주도주라고 좀 보셔도 돼요. 주도주인데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덥석 사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막말로 SH에너지하고 오늘 상한가 갔다고 해가지고 내일장에 밀어주면 바로 매수를 해버리게 되면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쉬었다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종목을 오히려 물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가 있겠지만 마음고생을 한동안 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 정배열 초입 구간을 좀 보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새로운 이러한 주도주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주도주는 정배열 권역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단일 주도주는 없어요. 최소 두 개의 주도주가 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내년 시장에는 이런 것들 한번 잡아보자고요.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께 뭐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선물을 좀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드릴지 안 드릴지 고민 좀 해보시고, 자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자 연말 연초 올 연말에 들어가서 보니까 가치주와 성장주 수익률의 차이를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매출의 증가가 상당히 좀 크게 증가했던 기업들, 이들이 상당히 좀 좋았고요.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았던 기업들, 그리고 순이익의 증가 부분들, 성장주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성장주. 그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매출이 증가폭이 가장 컸던 섹터들이 수익률도 좀 제일 높았더라. 그리고 또 하나 순이익 증가율이 높았던 게 그 다음이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그 다음 순이었었어요. 결국엔 성장주 중에서는 매출에 대한 증가폭이 컸던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좀 돈을 많이 벌었더라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이 얘기를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따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반대로 가치주적인 성면을 좀 보게 되면 고배당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또 하나 저 PBR. 시장이 많이 빠지게 되면 저 PBR 한 배 미만입니다 라고 얘기들을 좀 많이들 했을 거예요. 그저 자산 가치보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PER보다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땐 PBR이 좀 더 신뢰성 면에서는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고배당이죠. 고배당. 배당을 좀 많이 주니까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요 고배당 수익률 요거 높았던 거, 고매출 증가율 요거 일단 기억을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자 요 부분들이에요. 매출 증가, 매출액 증가 비율, 그 다음에 순이익 증가, 매출 증가율하고 순이익 증가율을 나눠서 보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순이익이 좀 줄어들더라도 일단 주가 상승률이 상당히 좀 컸었는데 최근 2014년도를 들어서면서 2014년도를 좀 들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는 어떠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냐면 매출 증가 폭이 컸던 그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률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결국엔 이러한 모습들, 즉
순이익이 좀 증가했던 그런 부분들보다 이제는 매출 쪽에 신경을 좀 써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키포인트가 좀 될 것 같아요. 결국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좀 예상이 되시나요? 내년도 시장에는 아마 매출 증가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그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겁니다. 좀 전에 매출 증가, 그 다음에 뭐였었죠? 배당 수익에 대한 증가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좀 전에 거는 매출이었죠. 요번에 이제 배당입니다. MSCI 기준이에요. 국가별 총 수익률을 좀 보시게 되면 어떠한 모습들이 나오느냐. 상장돼 있는 지금 국가별 총 수익률을 좀 보게 되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시장만 마이너스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총 수익률은 그 기간 동안에 상 주가가 얼마만큼 올랐고 얼마만큼 떨어졌냐거든요. 거기에다가 더하기 배당까지예요. 배당 수익률까지 합치면 총 수익률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배당을 늘려라라고 요구를 좀 많이 하죠. 그러면서 최경환노믹스 배당을 늘리는 그런 모습을 취하겠다, 정책을 취하겠다라는 얘기까지도 진행했단 말이에요. 결국엔 무슨 얘기냐면 2015년도 화두는 수익률적인 측면 그리고 매출적인 측면 이 두 가지를 일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즉 고배당 주식을 찾는 거예요. 정책적인 부분들과 일단 맞아 떨어지니까 고배당 주식들을 일단 선별해 놓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라면 매출액 증가까지도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써지질 않네요. 그러면 말로 해야 되겠네요. 자, 어떤 부분들이냐면 어떻게 쉽게 얘기를 할까요? 제가 길에서 포장마차를 합니다. 포장마차를 하는데 뭔가 손님이 있어야 뭘 팔아야 이윤이 좀 많이 남겠죠. 한 사람이 와서 10만 원어치 술을 먹건 두 사람이 와서 10만 원어치 술을 먹건 똑같습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매출을 늘려야지만 마진의 폭도 점점점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예요? 일단은 할인을 해서 지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인원수는 똑같아요. 그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할인을 해주니까 더 많이 삽니다. 더 많이 사 먹기도 하고 그러면 실적이 그나마 조금 더 늘어날 거예요. 제 벌이가. 그렇겠죠? 그런 거랑 똑같이 지금은 할인해서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매출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 실적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또 하나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되고 있죠. 지금 그 수혜도 받을 수가 있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러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년도 시장 우리나라 이제 침체에서 확산으로 진행되는 좀 더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려면은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되는 기업이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확률이 확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높은 기업들을 선택을 해주는 거 이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거. 이제 배당 정책을 좀 강화하고 배당을 더 넉넉하게 안 하거나 R&D 투자 이런 비용을 다 빼고 나서도 배당에 인색하게 된 경우는 세금을 물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사주 매입이 됐건 아니면은 배당이 됐건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시장은 배당 그리고 매출 증가 기업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나라 경기 지표를 좀 보게 되면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경기 선행지수는 오히려 바닥을 치고서 확산 단계에 좀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우상향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동행지수는 아직까지 침체 100에서 왔다 50, 1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툭 한번 쳐주면 즉 경기 부양책을 한번 좀 강하게 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진행을 한다라면 좀 더 어떠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시장을 한 번쯤은
잘하면 수익률 갭이 좀 상당히 크게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 일단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화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했던 마지막 화면인데요.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연말 연초 투자 전략 마지막이에요. 일단은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배당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26일까지 매수를 좀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내일이 크리스마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일단 배당을 받으실 분들이라면 26일까지는 일단 주식을 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고, 좀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분들이 매출액 증가 기업을 좀 관심을 가지십시다 라는 부분들이 이게 내년도 시장까지도 이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엔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기업이 나중에 이제 성장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들어갔을 때 매출의 순이익에 대한 증가폭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클 거다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들 부분들 봐야 되겠죠. 그럼 대체적으로 뭘 볼 수 있을까요? IT 중에서 중국 기업 쪽에 수출을 하고 있는 거, 중국 쪽에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본다든가 아니면은 원자재 쪽을 보게 된다라면 뭐 지금 여전히 말씀을 드리지만 롯데케미칼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대체적으로 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일단 시장의 포커스는 중국 쪽에 수출해주고 있는 IT 부품주. 또 하나 연초에 2015년도 가전 박람회 같은 거 하잖아요. CES 그죠? 거기에 따른 아마 선침해성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T 부품주들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종목군들을 좀 유심히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슈, 모멘텀 보유 종목군들은 중기적인 관심을 좀 갖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내년 시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제가 봤을 때는요, 내년도 시장에는 테마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강하게 불고 있는 게 사물인터넷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뭘까요? 볼 수 있는 부분들 그게 많지가 않네요. 그죠? 핀테크 얘기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섹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대북 쪽도 일단은 내년도 시장에서 한번 꿈틀꿈틀거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적이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요거 것들은 테마주 하시는 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있냐면 고속철도 있죠. 브라질 고속철도 입찰이 내년 초에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까지도 보게 된다면 철도 관련주 중에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한번 유심히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원자력 쪽에서도 일단 부분들이 있네요. 또 원자력 얘기하니까 해커 얘기 뭐 몇 시간 안 남아서 뭐 경찰까지 뭐 군부대까지 동원했다 뭐 했다 이런 기사거리들이 좀 있는데 참 잘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번외적인 얘기로 그런 얘기를 했고 원전 관련돼 있어도 내년에 좀 입찰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한 부분들은 평창 동계 올림픽 뭐 개최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또 반기문 총장 방한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고요. 이러면서 정치적이라든가 이슈적인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시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섹터도 보게 된다면 한쪽 섹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물인터넷 하게 되면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쪽으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좀 나오는 그런 시장이 좀 펼쳐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주식 투자를 하기가 좀 수월한 그런 한 해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연초로 넘어갔을 때부터 바짝 긴장을 하고서 종목군들 좀 보시는 전략,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2015년도 기업에 대한 전망 수치를 좀 확인을 하는 방법인데 이건 노하우예요, 노하우.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면 HTS에 바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요래.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뉴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알려주는데 공개적으로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이 공시에 있어요, 공시. 이 공시를 클릭을 하시고 이 검색 자리에다 전망 쳐보세요, 전망.
전망. 그럼 요게 있단 말이에요. 자, 정정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다 작년도에 못했거나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보시게 되면 정정 후 1조 100억, 작년에 1조 400억 한다고 했는데 약간 줄었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투어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들에 대한 전망 공시 보니까 하나투어 우리 회사는 2015년도에 4,800억대의 매출을 할 것이고 5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할 것이다 라고 회사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이날이 12월 12일이네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하나투어 12월 12일 날 진행했던 자리대가 이 자리대네요. 여기 저점권역이죠. 실적이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폭이 있다라면 정배열 초입 구간이고 거래량이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격이 벌어져 있지 않은 종목군들이라면 이러한 실적에 대한 전망을 보고 체크를 해도 돼요. 근데 한 가지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요, 이 전망에 대한 폭이 너무 큽니다. 단적인 예로 쿠르멀텍이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쿠르먼텍. 근데 그 기업이 작년에 적자 폭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영업이익을 200억 하겠다라는 그 전망을 낸 적이 있었어요. 뻥이죠, 뻥. 그런 거 믿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가급적이면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보세요.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정말 얘네가 작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지는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전략을 좀 세워나가는 전략이 좀 좋을 거예요. 자, 얘네들을 좀 보게 되면 하나투어 정정이 있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비슷비슷했었는데 영업이익은 13년도는 비슷했는데 14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조금 모자랐었어요. 예, 모자랐었기 때문에 좀 실적이 안 좋았지만 주가 수준이 좀 안 좋았었지만 내년도 시장에서는 오히려 이걸 좀 더 높여서 한 4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연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탄력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 전고점 자리대를 돌파 시도는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 선정을 해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대형 섹터 중에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을 한 종목을 좀 짧게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마무리를 할 거니까 한국타이어예요. 한국타이어.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네.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거니까 일단은 좀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 바닥권역에서 일단 바닥권역에 나와주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했어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죠. 조정시에 한 번쯤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박스권역을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렇게 상승 N자형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한 57,000원대 자리대까지가 1차고 2차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한 58,000원 정도 때까지 일단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약 10%에 가까운 수익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환율이에요. 환율.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 환율. 그리고 업종 대표 한국타이어. 그러니까 업종 대표 주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화, 환율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더 한 차례 더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타이어를 볼 때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까지도 봐야 되겠죠, 같이. 오늘은 얘가 먼저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 친구가 먼저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타이어가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나름대로 뭐 수급적인 부분들 괜찮아요. 기관 쪽에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이러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보다는 한국타이어를 좀 더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좀 많이 빠졌고 얘는 올라가 있으니까. 그죠? 가격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가 좀 더 좋을 수도 있어 보이네요. 근데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좀 드렸습니다.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콕 집어서 한 종목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다음 주 내년도 시장에서 한번 잘 보시고 지속적으로 좀 AS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